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와이의 박미입니다. 물가에 기름을 부은 고유가, 미국 기준금리 연내 한 차례 더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기억나시죠? 두세 달 전부터 한 번 더 올리는 거에 투표를 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 이제 없다, 이렇게 90% 정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금리 인상 한 번 더 옵니다. 9월에는 동결로 갈 확률이 지금 좀 높고요. 11월 또는 내년 1월에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그래서 5.75를 마칠 것이다. 점점 더 유가가 이렇게 또 한 번 크게 오를 줄 몰랐다. 이게 전문가들 맞습니까? 당연코 저는 기름, 유가가 변동성이 큰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잡지 못할 것이다. 말씀드린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유가가 많이 오른 현재 이제 연준이 19, 20일 연준 회의를 앞두고요. 유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누그러지는 듯 했던 인플레이션을 유가가 다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유가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연준이 이제 매파, 긴축 선호파적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예측을 지금 합니까? 항상 연준은 뭐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한 적은 제가 없는 듯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20일 연준 결과와 함께 금리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에선 이번 회의에선 금리를 동결하되 추가 긴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파적 동결의 무게를 싣고 있다. 이번에는 동결로 가고요. 9월, 11월, 12월 이제 2번 남았는데요. 11월쯤에 한 번 더 올리는 것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모두들 올릴 것이다 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17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요, CME 트레이더들은 이번 연준에서 연준이 현행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을 98%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 난 겁니다. 동결은. 연준에서 더 주목해야 할 건 연준이 향후 기준금리 전망을 수정할지다. 연준 위원들이 지난 6월 공개한 점도표에서 제시한 올 연말 기준금리 중윗값은 5.6%, 현행 기준금리 5.50%와 비교하면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CME 트레이더들은 연말까지 연준이 현행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을 61%, 한 차례 올릴 가능성은 아직 낮네요. 34%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전망치를 이보다 상향한다면 인플레이션 경계감으로 인해 당초 예고한 것보다 더 많이 금리를 단행하거나 긴축 기조를 더 오래 끌고 갈 것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가 안 잡히고 있죠, 지금. 그래서 굉장히 연준이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하여튼 연준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다고 금리를 9월에 올리고 11월에 또 올리고, 이거 이렇게 되면은 급격하게 빠르게 생각지도 않게 경기 침체에 대한 것을 맞으면서 우르르 다 망하고 도산하는 이런 걸 원하지는 않겠죠. 블룸버그 통신이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7월 조사에선 연준이 내년 3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컨센서스였지만 이달 조사에선 내년 5월을 금리 인하 시점으로 또 본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경제라는 게 곧 또 망할 것 같이 하다가 또 정책이 또 나오면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겪고 계시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원래는 2023년 올 하반기 9월부터 금리 인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작자들이 거의 70%였지요. 한국도 그랬고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연장이 돼가지고 내년 3월에 금리 인하다.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연장돼서 내년 5월 금리 인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갈팡질팡, 엎치락 뒤치락, 횡설수설, 이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미국의 경제 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 이야기들 참 어디가 정답인지 갈팡질팡 저도 헷갈립니다. 매시 루체티 도이치뱅크 이코노미스트는요. 연준이 통화정책에서 유연성을 확보하고 선택지를 넓히는 게 중요하다. 물가 안정 효과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물가지 못 잡고 있습니다.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고요. 다이앤 수 왕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연준 의원들은 지난 6월 연준처럼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하겠다는 방향을 유지할 것이라며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전엔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연준을 앞두고 변동성을 키우는 주범은 바로 고공행진하는 에너지 가격이다.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해 전달 3.2%보다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8월 상승분의 절반 이상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인데요.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역시 1.6% 올랐죠. 7월 0.8보다 오름폭이 2배 이상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주식이 어땠죠? 폭등을 하기도 했고요. 참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투기판으로 지금 전락해버린 미국의 주식 그리고 월가의 도둑놈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목표인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이제 회원 방송에서 제가 이제 미국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과 분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샌프란시스코, LA, 하와이까지 라스베가스 할 거 없이 모든 이제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차터리 차를 깨부시고 물건을 훔치는 터리들이 지금 극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강도를 비롯한 집터리도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종종 어려울 때마다 미국에서 있는 일이라 이렇게 저는 신기하기도 않고요.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긴 하지만 종종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미국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니까 안 좋은 얘기나 하고 가냐, 하와이 얘기를 왜 또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런 작자들도 있는데 저는 하와이, LA 할 것이 제 재산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욕을 하거나 흉을 보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가 내 맥시멈이고 또 나는 내가 찾아서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다. 왜 말을 못합니까? 듣기 싫은 분들은 듣지 마세요. 저는 제가 제 삶을 택해서 다니는 사람이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 좋은 건 안 좋다. 강연코 설명을 저는 드려야 한다 생각하고요. 또 좋은 거는 좋다. 좋은 점, 나쁜 점, 장점, 단점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이 하와이는 이렇다. 그래서 이제 좀 떠나서 다른 데로 가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글로벌 석유시장 수급을 볼 때 국제 유가는 당분간 하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은 연말까지 하루 130만 배럴에 이르는 감산 조치를 연말까지 유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기름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예측으로는 $100가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산유국인 리비아의 석유 수출 항이 폭풍으로 폐쇄된 것도 유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수요 측면에선 미국 경제가 활황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중국에서도 산업 생산량이 늘면서 석유 수요가 빠르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시기 차이는 있지만 현재 배럴당 $90인 국제 유가가 $100를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고유가가 장기화하면 인플레이션 목표 연간 2%를 달성하고 통화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연준 구상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데니스 션 스코프레이팅 이사는요, 많은 사람이 관측했던 것보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 높고 경제는 호황이다며 긴축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게 하는 게 연준의 리스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가 쇼크는 연준만의 고민이 아니다. 경기 침체 기로에 서 있는 유럽에선요. 유가발 인플레이션이 불안과 맞물릴 수 있다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럽 경제는 최근에 고금리 고유가로 인해 생산 활동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죠.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경우 올해 0.4% 역성장할 것이라는 게 유럽 전망이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죠. 독일은. 알리안츠의 모하메드 엘 에리언 수석 경제 고문은요. 국제유가 급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바람이 세계 경제 대부분 지역에 불어오고 있다며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보다 유럽에 더 큰 충격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 큰 충격이 가해져서 경기 침체에 들어와 있죠. 자, 여러분 오늘 물가 못 잡고 있는 연준이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세계 모든 경제 그리고 돈을 만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9월은 동결로 가고요. 이제 10월은 쉬고 11월, 12월 두 번 이제 연준 회의가 남았는데요. 한 번 더 올린다. 예, 저는 좀 모험을 걸어봤습니다. 금리가 한 번 더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이냐. 지금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서 금리에 대한 예측 한번 해보았고요. 물가 못 잡고 있는 연준 만만치 않네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하와이 박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